자, 마지막으로 타자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대할 것인가 고민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기서 타자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이런 뜻입니다. 남타자를 쓰는 한자어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여기선 사람은 아니고 다른 대상, 뭐 인공 지능을 가진 존재이든 어쨌든 내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닌 남, 여기서는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로서의 인공생명을 뜻한다. 우리가 인공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공생명 또는 로봇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네요.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앞에서 로봇의 목표는 결국 인간과 똑같아지는 것이 이 로봇의 목표다라고 제시를 했었는데 누구였지? 로드니 브룩스?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한다. 어디있죠? 밑에 인간 되기. 빠르게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인간과 가까워지는 비슷해지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런 거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님 로드니 브룩스가 언급했었는데 이게 아니야. 인간과 똑같아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뭐 이런 견해를 제시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A, B, 브룩스님과 또 다른 공학자님들께서 대화를 나눈다면 서로 엇갈린 주장, 견해를 제시하겠다.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 맞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고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로 작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것이 꼭 인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능적인 그런 그 작동이 가능하다. 그런 로봇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인간과 똑같지 않더라도 인간과 유사하지 않아도 지능적인 인간과 유사하지 않지만 되게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형태의 로봇도 가능하다. 그런 모습도 가능하다. 꼭 인간과 유사해야지만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꼭 그것이 목표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지능은 있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어떤 형태의 로봇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능 있지만 인간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또 다른 존재, 로봇 가능하다. 그런 전제 아래 다른 형태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그 브룩스 그 소장님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 그러니까 인간과 유사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그 생명 가진 존재와 비슷한 대상 이렇게 되겠네요. 외계에도 이런 비슷한 실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과 유사한 제3의 것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과 유사한 지능이 훌륭한 그 대상이든 아니면 인간과 유사하진 않지만 지능을 가진 그런 대상이든 어쨌든 인간 외에 타자라 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어쩌면 또 못할 수도 있지만 또 뛰어날 수도 있다 해서
인간의 두뇌와 다른 고유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지능이 더 뛰어나다, 더 못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새로운 타자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꼭 지능이 뛰어나야지만 그걸 타자라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능이 좀 못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 아닌 다른 인공적인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 가지 대상들, 타자의 유형이 엄청 여러 가지네요. 타자. 첫 번째, 인간과 유사하고 지능이 뛰어난 경우. 인간과 유사, 그리고 지능이 뛰어난 거. 그리고 인간과 유사하지 않지만 인간과 다르지만 뇌 작동 구조가 여기에서 이제 뇌 구조가 다르지만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되게 지능이 뛰어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다르지만 지능이 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상 어쨌든 요 타자에 대한 고민 로봇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인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로봇공학자들 윤리적인 난제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인권 부여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여기 이제 인권은 아니더라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건 아니더라도 로봇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로봇공학자들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권하고 또 다른 개념 로봇권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인간과 똑같진 않지만 이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윤리적으로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로봇공학자들이 인간을 닮지 않는 로봇을 연구하는 공학자들인데 여기 로봇공학자들 여기 인간을 닮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로봇공학자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로봇공학자들은 이 입장을 취한 사람들 꼭 인간을 닮은 로봇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인간과 똑같지는 않아서 인권은 아니지만 이 로봇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이라 할 만한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이 로봇 공학자들이 할 가능성이 있대요. 인간과 다르지만 하지만 타자라 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태도 문제 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권리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타자 새로운 형태다. 그 이전에는 이런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나 아닌 다른 존재인데 이제는 새로운 형태 시대가 달라지고 이런 이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그 무언가가 우리의 외부의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숙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 어디까지가 인간의 범위이고 이것 외에 범위가 인간 아닌 것의 범위인지 이것이 먼저 규정이 돼야
이것 외의 범위가 이거 바깥이면 인간 아닌 타자의 범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로봇에 대한 우리의 이제 고민은 결국 인간에 대한 고민으로 인간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 깊은 생각과 맞물리게 된다. 로봇에 대한 권리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능에 대한 태도 문제라든지 또 어떤 성격의 권리를 어느 정도 부여할 것인가 권리 부여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그게 결국 인간에 대한 정의라든지 의미 등등 성찰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이 로봇에 대한 이런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논지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생각과 로봇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맞물려 있다.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쯤이 되면 여러 전문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쯤이 되면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될 거다. 지금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물음표가 엄청 많고 굳이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시대일지 모르지만 얼마 안에,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네요. 아닐 것이다. 예측. 네, 그래서 이 철학적 과제가 지금은 뭔가 생소할 수 있고 좀 앞서가는 그런 고민이라 할 수 있지만 곧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로봇들을 받아들일 준비 로봇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이냐 새로운 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리가 필요하다. 태도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게 지금은 앞서서 미리 해보는 그런 고민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미리 해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이제 현실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숙제처럼 요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대요. 근데 다시 피노키오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새로운 타자라고 할 수 있는 피노키오를 어떻게 대했냐. 그러면 이제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으로 다시 피노키오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의 주인공 제목에 있는 피노키오는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다. 그런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제페토 할아버지의 태도래요. 제페토의 태도다. 우리 인간의 태도를 좀 이 제페토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엄청 말썽쟁이인데 피노키오가 그런데도 이 제페토 할아버지 창조주는 자신의 피조물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응할 만한 대상이겠죠. 이 자신의 피조물, 자기가 만들어낸 피노키오를 막 말썽 부리고 통제도 잘 안 되고 막 그래도 배려해주고 또 이제 자기가 좀 막 이렇게 버릇없이 굴고 막 그래도 희생하고 참고 아무리 말썽 피우더라도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야 된대요. 인공지능이 지금 개발 단계고 발전해 나가는 중에 여러 가지 인간의 속을 썩이는 고민하게 만들고 막 되게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대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인간도 인공지능의 그 개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다양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참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또 다른 새로운 타자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페토 할아버지 피노키오 대할 때 할아버지가 피노키오에게 보인 태도, 피노키오 대할 때 배려, 희생, 인내. 배려, 희생, 그리고 인내했다. 요걸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응을 시키면 인공지능 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인공지능 로봇 대할 때 어떤 권리, 얘를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줘야 돼. 이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배려도 하고 희생도 하고 참아준 거겠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어떤 권리, 얘를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유사하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유사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죠. 개발 과정에서 여러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배려와 희생과 인내의 태도가 좀 필요할 거다. 네,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흥미롭지만 피노키오 우여곡절 우당탕 그것도 재밌지만 그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제 우리와 유사한 존재를 할 수 있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눈여겨 봐줄 필요가 있다.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해서 제페토 할아버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좀 배우자. 이렇게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다면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연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미 현재인 닥친 일이라 할 수 있는 미래의 과제 조금 앞서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둔다는 의미로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볼까 하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형 결말을 통해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정해져 있는데 살짝 부드럽게 끝맺는 그런 문장 형태를 취했네요. 독자가 자신의 생각에 동의를 해서 같이 참여해 주기를 관심을 끌려는 그런 의도로 문장을 의문형으로 끝맺었다. 로봇공학의 발전에 따른 인간과 인공생명의 관계에 대한 고민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하려는 의도가 담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로봇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생각, 성찰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역설은 힘주어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힘주어서 앞으로 이건 그냥 미리 해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곧 현재의 상황으로 닥칠 거야. 한번 꼭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학습활동 한번 볼까? 자, 로봇에도 인권이 있을까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연결고리들을 찾아보자. 무엇과 무엇이 대응되는 관계인지 창세기에서 창조자로 등장을 했던 조물주 그리고 그 조물주가 창조한 대상인
피조물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피노키오의 모험에서는 창조자가 제페토 할아버지가 되고 창조의 대상은 피조물은 피노키오다.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이 로봇을 개발해서 만들어냈다.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렇게 비슷한 역할, 또 이렇게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주체, 대상 이렇게. 자, 그리고 로봇의 어원을 바탕으로 로봇이 지금 어떤 의미로 점차 바뀌어갔는지 살펴보면 1920년대 연극에서 상연될 때의 로봇의 어떤 의미는 인간이 하기 싫어하거나 힘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노예로 등장을 했다. 인공 노예 정도, 노예, 단순한 노동자 정도였다면 오늘날의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도 있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동반자 역할로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더 높아졌다. 그죠? 자, 그리고 인공생명에 대한 로봇과학자 시게오 히로세의 생각인데 인공생명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자. 시게오 히로세 이분께서는 착한 로봇의 가능성, 도덕적인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좀 더 심지어 이제 성인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그 예측을 한 분이셨는데, 인공생명에 대해서 시게오 히로세는 되게 이제 이런 착한 인간을 위한 로봇 가능하다. 이렇게 봤지만, 인공생명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어쩌면 그 창조를 한 창조자 자체가 인간이어서 인간이 이미 한계를 가진 존재여서 이런 인간이 만든 인공 로봇이라면 또는 인공지능이라면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 이미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상이니까 자유를 주고 평등한 존재로 생각을 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조물주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성향을 가졌던 인간이 만든 게 또 인공지능이니까 결국에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한 대상이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시게오 히로세는 착한 로봇,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로봇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 정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문 정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